반갑습니다. 토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인데요. 분사와 분사 구문의 차이점이 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거나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개념은 아니에요. 분사를 활용한 구문이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 쓰임이 어떻다는 거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의 형용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동사였던 것이 형용사가 됐다는 거죠. 자, 분사 개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 분사 강의 꼭 듣고 와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분사는 원래는 동사였던 아이가 형용사가 됐기 때문에 동사적인 특성과 형용사적인 특성 두 가지를 모두 갖게 됩니다. 분사는 이렇게 동사적인 특징, 형용사적인 특징을 갖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면 분사 구문은 구문이기 때문에 단어보다는 훨씬 긴 단위를 나타내요. 자,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이 분사와는 다르게 동사, 형용사가 아니라 문장 속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많이 성질이 다르죠? 그리고 만일에 동사 덩어리, 좀 긴 덩어리가 된다면 구, 형용사 덩어리가 되면 형용사 구, 부사도 마찬가지로 부사 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장 속에서 이 성질들, 동사, 형용사, 부사적인 성질들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분사에 관한 문장입니다. I heard a blank story. 나는 들었대요. 자, 스토리는 명사죠. 자, 이 명사를 꾸며줄 만한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자, 놀라운 이란 뜻을 가진 분사. surprising 같은 게 있겠죠. 이 surprising은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명사 꾸밀 수 있는 거, 우리 팔품사 중에서 어떤 품사가 하는 역할이죠? 바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분사가 형용사적인 성질을 가졌다라고 썼는데 이게 바로 지금 1번 예시와 같이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인 겁니다. 형용사가 명사만 꾸미는 건 또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I had my car blank. 자, 나는요, 나의 자동차, 나의 차를 어떠하게 만들었대요. 여기서 have는 가지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만일에 빈칸이 없이 문장이 끝났다면 가지다, 사명식 문장이 되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빈칸을 더 써놨어요. 저는 여기다가 나는 나의 자동차가 씻겨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세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차가 씻겨지게 했다. 그럼 여기는요, 오형식 문장이 돼서 보어 자리인 겁니다. 보어 자리. 씻겨진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분사는요. 씻다가 wash니까 과거 분사 wash들을 쓰면 차가 씻겨진 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용사가 1번처럼 명사를 꾸미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또 문장에서 무슨 역할도 할 수 있다? 네, 보어 자리를 메꾸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건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또 보어 자리를 메꾸기도 한다. 보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분사에서 동사적인 성질은 무엇인지 또 예시들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장, She is blank on the stage. 자, 그녀는 무대에서, 자, 저는 여기다가 춤을 추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을 가진 표현 써볼게요.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진행형 써야겠죠. 자, 진행형이라는 거는요, 비동사 더하기 ing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춤추는 중이다니까 she is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이 진행형을 만들 때 쓰는 이 ing,
이 덩어리는요,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비동사와 만나서 춤을 추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는 is dancing 이 덩어리를 동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분사의 동사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비동사와 만나서 현재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도 우리 분사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사적인 특성이라는 건 진행형 같은 걸 만들 때 쓰인다는 의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볼게요. The window was blank by him. 자, 그 창문은 그에 의해서 자, 여기서는요. 부서졌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 써볼게요. 자, 부서지다는 영어로 볼까요? 네, 우리 수동태가 필요하겠네요. 뭐뭐 되어지다 이런 뜻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수동태 어떻게 썼었죠?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를 써서 수동태 만들 수 있었죠. 그럼 부서진 이란 뜻을 가진 과거분사는 break의 과거분사형이니까 broken이 되겠습니다. 아하,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가 수동태 인데 여기서도 역시 뭐뭐 되어지다, 부서지다 라는 동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동사 자리에 분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분사의 동사적인 특징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건 진행형도 마찬가지지만 방금과 같은 수동태를 쓸 때도 알 수가 있겠네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사적인 특성 5번 봐볼게요. They have blanked in London since 1990. 그들은 런던에 1990년부터 살아왔다. 이런 표현 써보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다. 뭐뭐 해왔다. 자,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뭐뭐 해왔다? 네, 현재 완료 기억나시나요? 현재 완료의 의미 중에 뭐뭐 해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현재 완료의 형태가 have 더하기 과거분사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왔다라는 표현을 have와 함께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살다, 영어로 live죠. live의 과거분사는 lived니까 they have lived in Londo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런던에 살아왔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역시 제가 빨간 네모친 부분이 문장에서 동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적인 특징, 이 분사가 갖는 동사적인 특징이라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완료, 완료형일 때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물론 단독으로 분사가 쓰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혹은 have와 만나서 이렇게 동사적인 의미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분사라는 게 동사의 형용사화라고 했는데 결국은 두 가지 특성이 다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엄밀하게 정리해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현재 분사. 일반적으로 동사에 ing를 많이 붙이죠.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이렇게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직접 뭐뭐를 하는, 즉 능동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분사는 ED인 형태가 많죠. ED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규칙한 형태도 많아요. 이 과거분사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현재 완료같이 이미 완료된 거 혹은 능동의 반대말이죠. 수동태 할 때, 뭐뭐 되어지다 할 때 이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용어가 어려운데 이런 용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밑에 나오는 문장들을 해석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문장에 쓰인 진행형, 수동태,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은 원래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들 당연히 익히시고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분사 구문의 부사적인 성질들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분사구문도 역시 분사구문 제 강의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지실 테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분사구문이라는 건요. 원래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성질적으로는 부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부사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이 접속사까지 있는 이 문장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분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분사구문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원래는 접속사가 있었는데 이 접속사 있었던 거를 분사를 써가면서 접속사를 없애버리고 간략하게 만든 거, 간소화시킨 게 분사구문입니다.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장, He studied, 그는 공부했어요. While he listened to the radio. 자, 근데 뭐 하는 동안에, 뭐 하면서 공부를 했냐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디오를 듣는 동안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장 같은 경우 지금 접속사 while이 쓰였죠. 이 while이 쓰인 이 덩어리는요, 통째로 부사라고 볼 수 있어요. 문장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 이 접속사가 쓰인 걸 좀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접속사를 생략시켜버려요. 그리고 주어는 앞과 뒤가 똑같기 때문에 역시 생략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혼자 남아있는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listening이 되겠죠? 그러면 he studied listening to the radio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라서 어떤 접속사가 있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의 영어적인 감각을 요구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이 ing, 분사구문에서 ing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이 분사구문을 ing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while만 해도 그래요. while의 원래 뜻이 뭡니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런 뜻이죠. 그거를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도 별로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동안에, 하면서. 또 하면서라는 뜻 가진 단어 뭐 있나요? as도 있고요. when, 뭐뭐 할 때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도 있죠. 의미가 좀 뭐뭐 하면서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동시에 뭔가를 한다.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해석으로 이해하셔도 대부분의 문장은 큰 탈 없이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장 하나 더 볼게요. Because he was left alone, Tom cried. 그가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탐은 울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도 역시 because라는 접속사가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because가 들어간 이 절, 이 덩어리 절의 성질은 문장에서 사실은 없어도 되는 문장 성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사입니다. 부사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접속사가 있는 게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분사를 활용해서 간소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윗문장에서도 결국에는 listening, 이 ing 붙은 분사를 활용해서 간소화시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를 생략하고요. 그리고 주어,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을 나타내니까 주어도 생략해버리고요. 그리고 혼자 남아있는 이 비동사에다가 무엇을 한다? ing를 붙여준다. 근데 이 was의 원형에 ing를 붙여야 하니까 was의 원형은 뭐죠? 네, 비동사니까 비동사 원형 be입니다. 그리고 ing까지 붙이면 being이 되겠죠.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대문자까지 써주면 완벽하겠고요. 그러면 being left alone, Tom cried.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역시 ing 붙은 이 현재 분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든 문장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being으로 시작되는 분사는요, 여러분, 생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left alone, Tom crie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분사구문 지금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는 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강의 중에서 분사구문 강의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언어적인 감각을 총동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left alone 혹은 being left alone만 봐도 톰이 울었네?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울었겠구나. 아마도 접속사 because 혹은 since와 같은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된 거겠구나 라는 걸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분사, 진행, 능동, 완료, 수동 이런 의미를 가졌었는데 분사구문은 그렇지 않죠. 분사구문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냐? 생략된 접속사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맞아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분사구문은 해석이 다양한데 뭐뭐 하면서로 하면 대부분 맞아떨어진다. 왜냐하면 접속사 중에 while, when, as 이런 것들이 이 해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뭐 하면서랑 연관이 깊죠. 그리고 우리 아까 2번 문장에서 본 것처럼 because 같은 게 생략이 됐다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도 가능하겠죠. 기타 등등등 생략된 접속사에 따라 해석이 다양해집니다. 자, 결국은 분사와 분사구문은 상반됐다거나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분사를 활용해서 만든 문장이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두 개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지만 쓰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 형용사 이런 성질을 갖는 분사와 문장에서 부사 덩어리 역할을 하는 분사 구문은 살짝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이거를 말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절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제가 밑에 써놓은 이 5가지 그리고 2가지 이 문장들 있죠. 이 문장들을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요, 이 강의부터 섭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칠판에 써있는 다른 개념들, 그 개념들을 먼저 제대로 학습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동태라든지 완료라든지 아니면 분사 구문이라든지 혹은 분사에 대한 강의라든지 이 각각의 강의들이 다 있거든요. 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강의들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이 2가지를 비교하는 강의를 들으시는 거, 그게 정석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역시 문장 위주로 복습 많이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